자, 이번 시간은 이제 드디어 이제 공간 도형이 저번 시간까지 마무리가 됐고, 이번 시간부터는 공간 좌표를 갖다가 좀 배우게 됩니다. 자, 공간 도형 많이 어려웠을 거야. 그렇죠? 자, 상당히 좀 어렵다. 그치? 공간 도형이. 아무튼 많이 좀 연습을 해줘야 되고, 반면에 이 공간 좌표부터는 이제 좌표 갖고 놀다 보니까 훨씬 쉬워지겠지? 그래서, 공간 도형보다 훨씬 쉽다. 그래서 뭐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그럼 오늘은 뭐 하냐면 이 공간 좌표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한테 좀 소개하고, 그치? 뭐 기본적인 공식들을 좀 얘기를 해본 다음에 바로 문제풀러 갈 텐데,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어. 자,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X축, Y축 해가지고 이렇게 원점 이렇게 있으면은 우린 여기다만 점을 표시했다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은 좌표 평면이라고 불렀었어. 좌표 평면. 말 그대로 평면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여기다가 이제 좌표를 찍어서,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3,2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때 x가 3이고 이때 y가 2야. 그래서 x는 좌우, y는 위아래 값을 나타냈었지. 그래서 평면만 갖고 놀았었는데, 오늘은 뭘 배우냐 하면은 이게 좌표 평면이잖아. 좌표 공간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평면이 아닌 우리가 입체 형태를 갖다가 이제 좌표화 시킨 거지. 그러면 축이 몇 개가 있어야 될까? 축이, 자, 이렇게 두 개 갖고는 부족하겠지? 그래서 축이 하나가 더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 그치? 그래서 요 앞쪽으로 튀어나온 요 놈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X축이라고 부르고, 얘를 갖다가 Y축이라고 부르게 돼. 그리고 요 위로 솟은 값을 Z축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위쪽으로 솟은 게 Z축,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갖다 원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얘를 갖다가 뭐라 불러? 좌표 공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되겠지? 그럼 좌표 공간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양수인 놈과 음수인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얘도 이 오른쪽이 양수였고 왼쪽은 음수, 그리고 위쪽이 양수였고 아래쪽은 음수, 이랬던 것처럼 얘도 이 축에서 x, y, z가 갖는 양수의 범위와 음수, 그리고 음수의 범위들이 나눠지게 될 거라고. 물론 0도 이렇게 원점인 상태도 있겠지만. 그래서 자, x는 양수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요놈 있지. 얘가 바로 양수의 방향이 되는 거고, y는 자, 이쪽이 바로 양수의 방향이 되는 거고, z는 이쪽이 바로 양수의 방향이 되는 거야. 되겠지? 됐어? 그렇지?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공간이 총 몇 개로 나눠지게 되겠어? 공간이 총 몇 개로? 자, 우리가 얘보다는 요걸 갖다 조금 그려놓고 하는 게 조금 여러분한테 조금 이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자, 이런 육면체를 한번 그려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육면체를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육면체를 그려놓고, 자, 그래서 그림이 조금 복잡해 보일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자, 요 안쪽에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림이 점점점 복잡해지지? 자,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이렇게. 그럼 다 그렸나? 다 그린 것 같아. 요 안쪽에 지금 여기에 요 안쪽에 이게 X축이라고 볼게. 이게 X축. 그리고 여기에 Y축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Z축. 그림이 조금 망했나 벌써? Z축이 있는 거야. 그림을 좀, 자, 이게를 잘못 그렸구나.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Z축, 여기가 Y축. 그림이 조금 망했네. 자, 여기가 Y축, 여기는 Z축. 이렇게. 그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요 블럭 보이지? 요 블럭. 요 영역. 이 영역이 뭐냐면은 x도 양수고 y도 양수고 z도 양수인 이런 영역이 되는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플러스 얘가 있는 영역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x는 양수고 y가 음수가 되는 거고, 위로 없었으니까 z가 우리가 양수가 되는 이쪽 블록 같은 경우.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영역이 총 몇 개가 나눠지게 되냐면은, 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 볼게. 여기 보면은 우리가 Z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Z가 음수가 되고,
y는 양수가 되고 x는 양수가 되고,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몇 개, 위쪽에 4개, 아래쪽에 4개에서 우리가 이 놈을 기준으로 총 몇 개의 우리가 영역들이 생기게 되냐면은 8개의 영역이 생기겠지. 나머지는 좌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찍어보면 될 것 같아.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4개의 영역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8개의 영역이 존재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자, 여기에 Z축과 Y축, 요 도름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평면을 갖다가 무한히 연장되는 거지. 그런 평면을 갖다가 얘를 갖다가 우리가 YZ 평면이라고 부르게 돼. 요 두 축을 포함하는 평면. 그리고 자, 이쪽에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쪽에도 이번에는 X하고 Z를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이 있겠지. X하고 Z를 갖다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이 있을 거라고. 그치? 이런 식으로 자, 쭉 해서 샥 해서 그냥 그릴게. 실선으로. 자, 요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XZ 평면 이게 되겠지. 그치? 응?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있을까? 자, 요 Z축과 Y축을 갖다 포함하는 평면이 있을 텐데 그 평면이 이런 식으로 그치? XY 평면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꾸 그려봐야 된다. 그치?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축 2개를 이용해서 여기에는 평면들도 존재한다는 거지. 평면들도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X축, Y축, Z축에서 총 8개의 영역으로 나눠지게 돼. 그래서 우리는 공간의 상황을 여기다 이제 표시하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그리고 자, 그렇다면 한 번만 더 그려보자.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점 찾을 때 공간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육면체를 자꾸 이용해서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은 요놈 좌표는 어떻게 되겠니? 요놈 좌표는 우리가 X가 A고, Y는 B고, Z는 C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요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니? 요점의 좌표는 여기 원점이니까 XA, YB인데 Z 부분이 0이 되는 부분이니까 A, B, 0. 자, 요점 좌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A, 0,0 이런 식으로 좌표를 찾아주면 된다. 그렇지? 나머지 점들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고. 자, 선생님이 좀 비교적 처음인데 좀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봤어.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봤고 별거 없지, 그치? 소개하는 차원이었지. 되겠어?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좌표 공간에 대해서, 내지는 공간 좌표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 텐데,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이거 지울게. 뭐 어렵진 않지? 자, 뭐냐 하면은, 자, 얘를 갖다 다시 놓고, 이제 대칭 이동을 시켜보고, 또 수선의 발도 찍어보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될 건데, 먼저 수선의 발을 갖다가 한번 찍어볼게. 자, 우리 육면체를 역시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은, 이게 인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돼. 이렇게. 자, 지금 요 점의 좌표가 A고, 이 점의 좌표가 B고, 여기 Y 좌표가 이게 C야. 자, 이때, 여기, A, B, C가 있는데 이 A, B, C를 갖다가 뭐부터 할까? X축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볼 거야. 수선의 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선을 향해 수직으로 꽝 찍어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직각으로. 그치? 그럼 이 수선의 발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X축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갖다가 내려봤더니 그놈의 좌표는 우리가 요점이 되는 건데 A, 0,0이 되겠지. 왜? 이 부분이 Y가 0이 되고 Z도 0이 되는 그 지점이니까. 되겠어. 그치? 하나만 더 해볼까? 자, Y축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갖다 내게 된다면은 여기서 내리꽂는 거지, 요점으로. 그치?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그러면 저 수선의 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0, B, 0. 이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이제 직접 그려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텐데, X축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X는 가만히 있고, 나머지 놈들이 바뀌게 되는 거지. 나머지 놈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0 돼버리는 거야. 그치? Y축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갖다 내려봤더니 Y는 가만히 있고 나머지가 0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암기하면 문제 풀 때 훨씬 더 편하겠지. 이번에는 평면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갖다 한번 내려볼 텐데, 평면에 대해서 자, 우리가 XY 평면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꽝 때려보면 요점이 될 텐데, 자, XY 평면에, 이번엔 축이 아니고 평면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갖다 때려볼 거야. 수선의 발을 갖다 꽝 때리게 되면 요점이 될 텐데, 이놈 X좌표가 A가 되고
y좌표는 b가 되는 거지. 그리고 z는 이때 z는 0이 되는 순간이니까 0. 이해되겠지? 그럼 보시는 것처럼 xy 평면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냈더니 a, b, 0이 됐지? 자, 얘도 특징이 똑같네.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냈더니 xy는 그대로 있고 누구? z만 0 돼버린다고. 나머지 평면들 역시 다 똑같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치? 그래서 직접 자꾸 그려야 돼. 일단은 처음에는 많이 좀 그려줘. 자꾸 우리가 그래야지 공간 지각력이 좋아지게 되니까. 자, 그럼 좀 연습을 하고 나셨다면은 우리가 좀 그리는 연습이 됐다면은 매번 또 그리기가 귀찮으니까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암기해도 돼. x축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x 내비두고 나머지 다 빵. 자, xy 평면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xy 빼고 나머지 다 빵.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좌표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어. 자, 이번에는 대칭 이동도 한번 해볼 텐데 대칭 이동도 한번 해볼 거야. 여기가 x가 있고 여기가 y가 있고 여기가 z가 있어. 그렇지? 자, 이렇게 역시 육면체를 그려놓고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 자, 이런 식으로 육면체를 그려놓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자, 요 점의 좌표가 a, b, c가 되겠지? 그치? 자, 첫 번째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 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x축의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볼 거야. 대칭 이동을 x축에 대해서. 그러면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뭐니? 얘가 거울 역할을 하면서 자, 여기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요 점이 바로 대칭 이동된 점이 되겠지. 그치? 요 점의 좌표가 되겠어?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치? 자, 우리 여기다가 또 육면체를 이렇게 한번 그려본다면은, 여기다 육면체를 이렇게 그려보자. 육면체를 이런 식으로 그려보자. 자, 이런 식으로 육면체가 그려지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가만 봐봐. 자, 요놈의 좌표, x좌표는 a인데, 자, 대칭 이동하는 바람에 이 b가 일로 오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그리고 요 c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건 마이너스 c가 될 거라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x는 지금 a가 되지만, 자, y는 마이너스 b가 되고, z는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보니까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니?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보니까 x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부호 반대. 그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런 거지. 자꾸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연습해 주는 게 좋아. 근데 말이야, 매번 이렇게 이제 문제 풀 때마다 그리기 힘드니까 우리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그 특징이 뭐냐면은 x축 대칭 얘랑 비슷해. x축에 수선의 발 내렸더니 x는 가만히 있고 나머지가 바뀌었지. 어떻게? 수선의 발 같은 경우는 0으로. 그럼 x축에 대칭 이동해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가만히 있고 나머지 yz가 부호 반대가 되는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나머지 축들도 똑같을 거야. 거기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이번에는 xy 평면, 축이 아니고 평면에 대해서 한번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요. 대칭 이동을. 그럼 역시 여기다가 이렇게 얘를 밑으로 내리는 거지. 이 점 이렇게 이 평면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니까 이 같은 거리만큼. 역시 그려보면은 자, 뭐 이런 식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요 점이 바로 우리가 xy 평면에서 대칭 이동한 점인데, 자, x값 같은 경우는 그대로 a가 되는 거고 y값 같은 경우도 그대로 b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z만 여기 있던 c가 일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c가 된 거잖아. z만 부호 반대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러면 xy 평면에 대해서 이동해 봤더니 xy 평면이니까 규칙 똑같네. x와 y는 가만히 있고 누구? z만 부호 반대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야. 그치? 자, 근데 처음엔 자꾸 그려봐야 된다. 그래야지 공간 지각 능력이 올라가. 그치? 단순히 암기하지 말고. 자, 근데 우리가 암기도 해야겠지. 매번 문제 풀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이지.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여기서 저 안쪽에 있는 점이 되는 거지. 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해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교재에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 그리진 않을게. 자, 요 점이 요 안쪽으로 들어서 저 바깥에 반대편 여기 있는 점, 이 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원점 대칭 이동해 보면은 다 부호가 반대가 돼. 아무것도 언급이 없으니까 싹 다 부호 반대. 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이지 수선의 발도 잘 찾을 줄 알아야 되고 대칭 이동된 점도 잘 찾을 줄 알아야겠지. 되겠죠?
됐나요? 좋아.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자, 우리 암기하는 그 요령 잊지 말고. 자, 그럼 끝난 게 아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 지울게. 됐지? 자, 두 점 사이 거리인데, 먼저 좌표 평면 얘기 여러분들 잠깐 해본다면은, 여기에 점이 있으면은, x1, y1, 그리고 여기 x2, y2. 자, 요 선분 A, B의 거리를 갖다 구하라 라고 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A, B는 루트 자, x2-x1 제곱 더하기 y2-y1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선분 길이를 갖다 구했었지. 그러면은 이 공간 도형에서 이 공간 좌표 좌표 공간에서는 우리가 두 점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자, 참고할 사항은 우리가 이런 공식을 좀 알고 있어야겠지. 그렇죠?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공간 도형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믿는데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고 이 길이가 C인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런 대각선 길이를 갖다 구하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 놈을 AB라고 해본다면은 그 AB는 어떻게 되는 거지? 루트 모든 모서리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치? 중3 때 배웠지. 왜 그랬었어? 뭘 왜 그래? 얘 노란 놈거라고 생각, 노란 놈을 포함한 직각삼각형을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C가 된 거고 얘가 필요해. 그럼 얘를가 필요하니까 또 얘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 찾아보니까 이게 A고 이게 B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게 되는 거지. 거기서 다시 한번 또 피타 때려서 요 A, B를 갖다 구해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겠지. 선생님 저는 매번 유도해서 이렇게 풀어요. 그러지 말고 암기해야 된다고. 알겠지? 이런 간단한 것들 여기서 지금 힘 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얘를 이용하는 거야. 얘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자, 우리가 공간상에 이렇게 자, 요 점과 요 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할까? 요 점과 요 점 이렇게 있는데 이 점 A점인데 x1, y1, z1 그리고 요 점은 B란 점인데 자, x2, y2, z2라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자. 되겠어? 그치? 아, 이게 A점을 요걸로 하자. 그래야지 좀 식이 이뻐질 것 같아. 이렇게 자, 요 선분 길이 구할 거야. 요 A점 좌표가 요거고 B점 좌표는 요거야. 그러면은 자, 우리 각 모서리 길이 알면 되는 거잖아. 각 모서리 길인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자, 이쪽 방향 Y 방향이지. 그럼 여기 Y1이고 여기 Y2니까 오른쪽 빼기 왼쪽 하니까 Y2-Y1이 이 선분 길이가 될 거고. 자, 요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자, 우리 요 길이가 필요하게 되는데 자, 요 놈이 X1이고 요 놈이 X2니까 X2-X1 이게 바로 요 모서리 길이가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길이를 갖다 본다면은 요 놈이 Z1, 요 놈이 Z2니까 요 길이는 Z2-Z1 이게 될 거야. 그럼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지? 자, 루트 한 다음에 자, 모서리 길이 다 제곱한다고 했잖아. 제곱이니까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더하기 Z2-Z1의 제곱 요게 되는 거지. 그치? 자, 별거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이 차이가 없어. 그냥 각 좌표들 간에, 뺄셈의 제곱들이야. 자리 바꿔도 되겠지.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가 될 테니까. 내가 자유롭게 그냥 빼서 제곱하면 되는 거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공간 좌표 내지는 좌표 공간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도 배워봤어. 그치? 아주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새롭다기보다는 그냥 쭉 하나가 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씩 정리해봤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문제 풀러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라. 되겠죠?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 끄도록 합니다. 문제 풀러 갑니다. 그렇게.